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송도의 캡틴 송도 문영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이 끝나서 이제 타기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차기 정부의 정책이 송도에 미칠 영향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간단히 제가 짚어드리고 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세금과 대출 등 그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이루어졌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자녀들한테 이제 집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득세도 중과가 있었고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까지도 8에서 12%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서 좋은 집에서 거주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규제 일본도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주택 공급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정책에 이제 한계가 온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서울에 보시면 노후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단지들이 까다로운 안전진단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재건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수요 억제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서 서울 및 또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 대도시들까지 집값이 급등하게 되었고요.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었어요. 임대차 계약갱신 물량이 이제 갑자기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사를 할 수 있는 매물을 매매 물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줄게 되면서 시장에 이제 매물도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이에 인해서 집값도 상승하는 후유증도 있었고요. 당연히 전세 가격도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인들이 향후 이제 4년간의 그런 기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도 상승하는 그런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불안한 임대주택 시장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는 정책이 있고요. 전세 시장으로 대변되는 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결국 20, 30대의 영끌 매수로 이어졌다고 보는 측면이 크거든요. 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그 2년 플러스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고 또 종전 전세 가격에서 이제 5% 이제 상한선을 두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위한 선한 취지의 정책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제 계약 갱신 물량 증가 또 이러한 임대인들의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그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전세가격이 급증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현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을 전면 폐지하거나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7월에 보면 계약 갱신됐던 처음 물량이 다시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되면 임대인들이 가격을 그 5% 상한선 말고도 임차인이 교체되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 7월에 전세가격이 또 한 차례 상승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그 폐지나 또는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송도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3법이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된다면 송도에도 분명히 전세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있어요. LTV를 이제 현 정부에서는 좀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이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에게 LTV를 80%까지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LTV가 40%, 조정지역에서는 50%, 비규제 지역에는 60%가 이제 차등 적용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한테는 70%의 LTV가 적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LTV 규제가 실은 가장 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LTV 규제 완화는 송도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입니다. 송도 LTV 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 하셨던 그 1주택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또 이런 세금들이 전부 다 상승한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우선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서 사라지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면서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거든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현재 0.6%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0.3% 정도로 이제 낮출 계획이고요. 또 과세 표준이 되는 그 시장 공정가액 비율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95% 수준에서 100%로 올리지 않고 이제 동결하는 정책이 있고, 또 전년도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이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세부담 증가액 상한선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50%로 낮춰서 급격한 종부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양도세 중과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에서 6%에서 45%까지 구간이 있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20%가 이제 중과가 되는 거고, 3주택자들은 플러스 30%가 이제 중과가 되는 거예요. 한 60%에서 한 뭐 70% 중반까지도 양도 차익이 이제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정부에서 이제 집 매매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매물들이 잠기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 앞으로 2년 정도는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실현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서 집값을 좀 안정되도록 한다는 게 다음 정부의 그런 정책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뭐 정권이 바뀌어도 현재 국회의 다수당은 이제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소야대의 그런 시점인데, 양도세 중과 기준을 고치려면 이제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지구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제한다고 하면 양도세 중과 규정을 없앨 수 있는 정부의 이제 정책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또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취득세를 한번 말씀드리면, 조정지역 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2주택자한테는 8%, 또 3주택자한테 12% 취득세가 이제 중과되고 있어요. 차기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취득세 세율 규정도 단계적으로 해제해서 결국은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부분이 아직은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놓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실현될 정책 수준 단계여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 부동산 문제가 지난 대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공약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많이 기울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그럼 언제 해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려면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 이제 취임, 적어도 한 2,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 9월 달 정도 되면 다음번 정부의 그 정책 그 효과까지도 이제 나타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소유자분들은 그때 시점에 그동안의 송도의 이제 부동산 상황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9월 이후부터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